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횡설수설 하시나요?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처럼 말하고 싶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언제 어디서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스킬을 얻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이 150년 동안 하버드 학생들만 몰래 배웠던 글쓰기, 말하기 잘하는 방법이 담긴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처럼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싶다면 저와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150년 동안 하버드에서만 가르쳤던 조리 있게 말 잘하는 개사기 스킬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이 과자 이름이 뭔가요? 오레오라고 써있죠? 그렇습니다. 하버드에서만 가르쳤던 말 잘하는 비법은 바로 오레오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레오 공식이 무엇이냐? O. 오피니언, 의견 주장하기. R. 리즌, 이유 대기. E. example, 사례 들기. O. 오피니언, 의견 강조하기의 순서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게 오레오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원고 없이도 조리 있게 말하고 싶다면 이 오레오 공식을 익혀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조가 잘 짜여진 말이나 글을 보고 조리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의 조리는 말의 구조인 것입니다. 말의 구조를 잡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횡설수설하지 않고 혹시나 횡설수설하더라도 말의 구조를 기준 삼아 다시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의 구조가 있으면 의도를 갖고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피로도도 줄어들고 내용도 훨씬 더 잘 이해됩니다. 반면에 말의 구조를 잡지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사람은 한 번 횡설수설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듣는 사람은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만 말하면 설명이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 상사의 입장에서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먼저 아기하마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A사 제품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B사 제품은 가격대가 있는 대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고객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자본 규모가 크지 않으니 가성비로 가고 사후 서비스를 잘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기하마가 말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나요? 두 문장 정도 들으실 때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겨우 내용이 이해됐을 겁니다. 이번엔 유능한 사원인 너굴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보고를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는 가성비 플러스 질 높은 사후 서비스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경쟁사에 비해 자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A사와 B사 역시 자본 규모가 크지 않으나 가성비 전략과 철저한 사후 관리 덕분에 고객 반응이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가성비 플러스 철저한 사후 서비스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기하마와 너굴맨의 보고 중 어느 것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여기서 질문, 왜 우리는 너굴맨의 보고가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말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기하마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너굴맨은 오레오 공식을 사용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굴맨이 오레오 공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O. 의견 주장하기. 우리 회사는 가성비 플러스 질 높은 사후 서비스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R. 근거대기.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경쟁사에 비해 자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E. 예시 들기. 시장 조사를 해보니 A사와 B사 역시 자본 규모가 크지 않으나 가성비 전략과 철저한 사후 관리 덕분에 고객 반응이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 의견 강조하기. 따라서 우리 회사는 가성비 플러스 철저한 사후 서비스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레오 공식은 회사 보고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나 독후감, SNS 게시물, 본문 내용 등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모든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O. 여러분은 김단단 멘탈 훈련소 채널을 구독해야 합니다. R. 왜냐하면 책 속에 있는 지식과 인사이트를 떠먹여주기 때문입니다. E. 예를 들어 말하기에 큰 도움이 되는 오레오 공식 등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알려주죠. O. 따라서 더욱 현명해지고 싶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김단단 멘탈 훈련소 채널을 구독해야 합니다. 어때요? 오레오 공식 참 쉽죠? 이렇게만 말해도 오레오 공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테지만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레오 공식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1.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먼저 생각한다. 2. 오레오의 각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를 떠올리며 머릿속 칠판에 오레오를 적는다. 3. 처음 O에 내가 하려는 말의 결론을 적는다. 4. R 자리에 그 이유를 적는다. 5. E 자리에 그 사례를 적는다. 6. 마지막 O에 결론을 강조하는 말을 적는다. 7. 머릿속에 정리된 오레오를 순서대로 말한다. 8. 사람들로부터 말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게 되어도 원고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죠? 추가적으로 오레오 공식의 고수가 되는 꿀팁을 드리자면 떠오른 생각이나 일기를 오레오 공식을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해도 말하기 실력뿐만 아니라 논리력과 사고력 역시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이 될 거예요.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책 속에는 오레오 공식 말고도 돈 버는 글을 쓰는 법 등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지식들이 담겨 있으니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언제 어디서든 말 잘하는 개사기 스킬인 오레오 공식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O 뭐라고 했죠? R 뭐라고 했죠? E 뭐라고 했죠? O 뭐라고 했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말하기나 글쓰기를 할 때 오레오 공식을 사용하시면 회사나 각종 모임에서 누구보다 빛날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